급기야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면후심흑,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새까맣다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면후심흑. 잘하자고 만난 건데 어째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구태라는 지적을 당내에서 받은, 특히 윤석열 후보 선대위 측으로부터 구태다라는 지적을 받은 홍준표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출당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들으면서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MBC 김건희 씨 녹취의 파동은 크지 않았다라는 게 정치권의 정평인데, 오히려 홍준표 의원 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돌아선 홍준표, 출당시켜줬으면 청년의 꿈 게시글, 뻔뻔하다는 말에 윤이 떠오른다라는 댓글에 면후심흑, 중국 제왕학, 얼굴은 두껍고 마음이 검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다, 새까맣다 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윤 후보와 인연 끊어야 된다 라는 글에 댓글로서 윤핵관들이 준동에 차라리 출당시켜주면 마음이 편하다라고, 출당, 일각에서 뭐 탈당 시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윤핵관아 나를 출당시켜라. 사실 굉장히 금기시되던 발언까지 홍준표 의원이 댓글로서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아침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영세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이른바 공천 지분 요구에 대해서 구태라고 지적한 바 있죠. 아마 이에 대한 반발이 바로 홍준표 의원의 날 출당시켜라 라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권영세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태, 차라리 윤핵관아 나를 출당시켜라 라는 격한 표현까지, 정치권에서는 괜히 만났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갈등의 원인은 바로 공천권 지분 요구 논란이에요. 의혹이에요. 지난 19일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최재형은 종로에, 홍준표 의원과 가까운 이진우는 대구에 전략 공천해달라, 내 사람들을 전략 공천해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의혹이 많은 보도로서 불거졌고, 들으셨던 것처럼 권영세 본부장은 구태를 보이면 인정 못 받는다, 당원으로서도 인정 못 받는다라고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어요. 방자하다. 그다음에 갈등이 증폭됐던 게 주말까지 상황. 그런데 오늘 아침 야 윤핵관아 나를 출당시켜라 라는 탈당 시사 대목까지 현재 나왔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자, 일단은 이 상황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비공개 회동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의 공천을 요구했다. 자,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상관없이 사실은 이제 은밀한 뒷거래로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굉장히 오래 전에는 뭐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최근에는 여야 공이 이제 공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저렇게 은밀하게 제안을 하고 은밀하게 공천을 주고받는 저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없어졌고, 또 없어져야 될 구태 정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두 분이 식사를 하는 중에, 그것도 식사 말미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제안을 했고, 그러면은 뭐 그 다음 날이든 아니면은 그날 식사 중에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도 되는 건데, 그 다음 날 바로 홍준표 후보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당의 당직자 권영세 사무총장의 입을 빌려서 거칠게 이제 말하자면 홍준표 후보에게 모욕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없어져야 될 구태이긴 한데, 다만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력이랄까 또는 정치적 리더십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봅니다.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으면 비공식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본인 입이 아니고 당직자 입을 빌려서 거칠게 이제 모욕을 주는 것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참기 어려운 예.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현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의원의 이 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대가로 소위 나와 가까운 누구누구를 전략 공천해달라라는 요구가 글쎄요.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꽤 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요구사항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적절합니까? 윤석열 후보랑 홍준표 의원이 만났을 때 홍준표 의원이 이제 요구한 게 두 가지라고 알려져 있죠.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을 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라.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요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제 선대위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국정 운영 능력이 담보되는 사람을 써라라는 대목에서 홍준표 의원의 어떤 좀 뭐 편을 들어주자면 뭐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이런 좋은 인물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해라라고 이제 좀 소개한 거다, 제안한 거다라고 이제 홍준표 의원은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또 그 좋은 사람이 꼭 나와 가까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가장 예. 자기의 측근이고 또 특히나 다른 자리에서도 아니고 지금 선대위에 합류하느냐 마냐의 이야기를 예. 하는 그날 바로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천 거래를 해가지고 선대위 합류를 어떻게 보면은 딜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좀 잘못된 굉장히 구태 정치를 보여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청년 정치의 어떤 아이콘으로 예. 급부상을 했잖아요. 청년들하고 아주 가깝게 소통하면서 이제 뭔가 사이다 발언도 많이 하고 청년들의 마음도 이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데 이런 걸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뒤로 이렇게 공천 누구 심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래하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고 이제 청년들은 어쨌든 투명한 그런 공천 시스템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공천을 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청년들의 실망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홍준표 의원이 만든 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탈퇴했다는 그런 인증 릴레이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예. 굉장히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좀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다 선대위 합류를 조건으로 공천권 지분을 요구한 것은 구태다라고 두 분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병미 대변인 나와 계시잖아요. 예. 두 분은 구태라는데 홍준표 의원은 지금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차라리 날 출당시켜라. 자, 이렇게 격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국민들께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이 민심 그리고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정치인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날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들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드는 예. 시점이 있는데요. 뭐 두 분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전 대표 간의 만남이 있었는데 사실은 둘 간의 만남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밖으로 좀 전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숙성됐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이 홍준표 전 대표로 인해서 청문홍답의 글이 이제 게재가 먼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글이 게재가 됐던 내용들 두 가지만 딱 놓고 보면 전체 대화에서 나왔던 맥락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당내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와 이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면 있는 그대로의 얘기들이 좀 여과 없이 전달되는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의 정권 교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함께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에서도 정말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흡족시킬 수 있는 인사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 교체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인사가 같이 함께 나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마음까지도 국민의힘이 잘 합쳐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홍준표 전 대표랑 조금 삐걱거리는 듯한 예.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정치는 또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남은 기간 한 44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또 얼마든지 당내 인사들과 더 크게 협력할 수 있는 날들도 여전히 가능성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천권을 요구했다가 권영세 의원 등으로부터 구태라는 지적을 받자 나를 출당시켜라 라면서 조금 전에 홍준표 의원의 글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까맣다. 면후심흑이라고 직격을 했어요. 김병 대변인님, 네. 후보 대변인이시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얼굴이 두껍고 윤 후보는 마음이 까맣다라는데 홍준표 의원이.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보면 주어가 생략이 돼 있죠. 예. 면후심흑 그리고 뒤에 있는 중국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메시지를 적어놨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해석의 여지들이 좀 남을 수 있는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같이 손을 맞잡고 원팀 정신을 갖고 선거를 열심히 치르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내기도 했고 당대표를 2번이나 지냈던 당의 중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결국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권 교체의 길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다시 화합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홍준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원팀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아리송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께서 불쾌한 심정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계신데 지금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 거라 생각하고요. 무조건 원팀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그 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방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절차나 방식을 잘 못 지킨다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갈등이 면후심흑, 얼굴 두껍고 마음 새까맣다, 날 출당시켜라. 홍준표 의원은 전혀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나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구태다, 사과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양측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될 것 같은데 손정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갈등이 봉합되리라 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사과를 해야 할 문제라 보십니까? 갈등 봉합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팀 결렬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준석 당대표하고의 갈등이 봉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전 후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갈등이 나온다는 것은 소탐대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소탐대실이요. 윤 후보가 실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떤 같이 하는 원팀의 명분으로 여러 가지 공천이나 이런 걸 요구한 거는 구태지만 이 구태가 홍준표라는 어떤 국민의힘의 거물급 정치인을 이렇게 망신 줄 정도의 구태였는가, 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재하고 조율해서 공천권에 대해서 설득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이 공천권 어떻게 행사하겠다라고 당대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명분으로 잘 봉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뭔가 굉장히 낡고 구태한 정치인이라서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따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홍준표 의원은 당대표도 했었고요. 대선 후보도 했었고요. 이번에 경선에서도 나왔던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이 거물급 정치인을 이렇게 홀대했을 때의 그 역풍, 그 부작용까지 감당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이 나를 구악 정치인으로 매도한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도 함께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의 공천권 지분 요구 논란과 관련해서 좋은 사람을 추천한 것뿐이다라는 기조로 해명하고 있다는 얘기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이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입을 열었을까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님께서 윤석열님께 얼굴 두껍고 마음 검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논평할 게 있겠습니까? 그 홍준표 의원께서 지금 좀 여러 가지 불쾌감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좀 어떻게 관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김병민 대변인님, 후보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데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다, 날 출당시켜라. 짧게만 답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정치권에서는 이럴 거면 괜히 만났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 이거 괜히 만났다 싶습니까? 만나지 않았으면 또 언제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날 것이냐고 묻는 질문들이 많았겠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나긴 잘했다. 저는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에서 만약에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조금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고쳐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 싶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을 만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역할이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 조정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우리가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 또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잘 담아내서 정권 교체 길에 어떤 일이 가장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것인지 잘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김소영 교수님 기자 출신이라 잘 아시겠지만 뭐 대구나 서울의 차이를 두는 건 아니지만 이 종로에 사실은 누구를 출마시킬까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종로 재보궐선거 누구 거였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출마하면서 종로 의원직을 내던졌어요. 배수진으로. 종로는 정치 1번지다. 종로의 국회의원이 바로 거물급으로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서 사실 이번 종로 재보궐에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가 종로 재보궐 공천자와 마치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인 것처럼 평가되는 선거가 이번 대선이잖아요. 종로의 누구, 대선 후보 누구. 근데 그거를 최재형 감사원장이 훌륭해서 공천할 수 있겠습니다만 홍준표 의원이 요구를 해서 최재형을 종로에 넣는다. 이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는 어쨌든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뭔가 경선을 통해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1번지가 종로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당에서 굉장히 대선 후보만큼이나 중요한 자리로 이제 어떤 사람을 거기에 이제 공천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지금 누가 될 것이냐, 거기에 누가 갈 것이냐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자리를 뭐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서 당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략 공천한다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절차가 노출되는 상황으로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내 사람을 심어라라는 식으로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한들 얼마나 이 대선 후보의 이미지, 이 대선을 둘러싼 국민의힘 이미지에까지 굉장히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돼서 전략 공천이 되는 것은 여러모로 맞지 않고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이 비공식적으로 이제 둘이서 얘기를 나누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잘 봉합되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처리할 수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세련되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홍준표 의원을 좀 망신 주는 식으로 아예 구태 정치인으로 그냥 매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안타까움은 좀 드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의원에 실망했다며 청년의 꿈을 탈퇴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 탈퇴 인증글 본물 우물한 개구리 같은 모습에 실망했다. 정치적 발언 않겠다 선언했으면 지키길 바란다. 원팀 결렬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홍준표 의원의 공천 지분 요구 논란과 관련해서 실망한 청년들이 탈퇴하고 있는 글까지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